다음 주 화요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리 청문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통위 간사 맡고 계신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청문회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 의원은 김현철 후보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예.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일단은 청문회를 통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지금까지 그 후보자의 저서라든지 그동안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과연 학자로서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 남북 문제를 다루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아마 좀 아주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서 내용과 발언 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발언하는 것을 보면은 말이 일단은 좀 정상적으로 곱지가 않아요. 이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과 또 이 방향인데 그런 부분들이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하다. 좀 객관적으로 모든 사안들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향적이라고 보여지는 대목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인 게 금강산 관광 사건을 이걸 통과 의례로 얘기를 해요. 우리 국민이 사망을 해서 중단된 사건을 통과 의례라고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있거나 다른 어떠한 인명사고가 있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감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박광재 씨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발표는 조준사격, 북한군의 조준사격인데 김현철 후보자는 북한 주장처럼 경고사격 후에 사격으로 사망했다는 식의 그 표현도 문제가 됩니까? 일단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게 그 박광자 씨 사건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조준 사격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자 우리가 요구했지만은 안 됐죠. 북한은 거부를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현철 후보는 자기가 본 듯이 얘기를 해요.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론한 내용들이 책 내용이 바로 북한이 주장한 내용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박광장 씨 아들 방재정 씨가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방재정 씨의 그 김현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입장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직접 만나지는 제가 않았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일단은 참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머니를 잃고 우리 어머니를 잃고 나름대로는 극복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사과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재개한다고 하면은 어머니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아드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이걸 통과 의례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우발적인 사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는 상당히 공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왜 그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했는지 따져 묻겠다 이 말씀이고요. 과연 이게 분명히 피해 당사자가 아직 생존해 있고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 이러한 사람이 과연 그 주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물론이죠.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의 논란이 김 후보자와 그 부인의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시절에 김 후보자도 지방에 있었고 또 부인도 지방에 있었는데 예. 그 지역에 다 처제 이름으로 주택을 사서 거기에 거주했다. 이건 차명 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죠. 예, 그런 의혹인데 저희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이유는 여기가 핫하게 어떤 부동산 투기 지역이라든가 이랬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그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분들은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바로 그 문제의 처제분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됐다라고 지금 비판하던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늘 왜 불참하셨나요? 저는 제가 바른미래당 간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상임위원회가 열리려면 간사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전혀 통보받지도 않았고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아예 사전에. 그리고 행정실을 통해서 어제 밤 늦게서야 연락이 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문제가 되는 발언들 또 저서의 표현들 진위가 무엇인지 따져 묻겠다.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은 일단 답변을 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 송영길 의원은 이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많은 공부가 되어 있는 분이고 또 연구를 많이 해온 분이라서 그리고 또 통일부 정책 관련돼 또 참여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북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야당 쪽은 저서나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박왕자 씨 사망 사건을 통과 의례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진짜 문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건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진위와 취지를 들어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왜 그런 오해 살 수 있는 표현을 썼는지 좀 진위를 듣고 싶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 김현철 후보를 지적하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도 장관 임명 받아가지고 청문회 앞에 서게 되면 이 정도 문제가 안 나올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고 저는 모든 지도력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 하자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시점인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나 지금 당면한 우리 현행 과제를 풀어내는데 어떤 사람이 적재적소의 인물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그나마 정상회담 등등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김현철 후보자가 꼭 필요하다? 아니, 오히려 지금 오늘 연락사무소를 이제 북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는데요. 그랬죠. 지금 북미 정상회담 2차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아주 남북 관계에 대한 것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을 설득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 통합의 대상인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통해 그것을 막는 것이고 통합의 측면은 통일부 장관이 주 업무인데 통일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 뽑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설득할 전문성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거듭 그 저서에서 이 금강산 관광고 박광자 씨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한 자체 조사 결과가 북한 병사의 조준 사격이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발표인데, 이 김현철 후보자는 저서에서 마치 북한 측 주장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문제는 본인의 해명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그 어떤 취지인지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네. 그다음 불거진 게 이제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자는 이 경남 김해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그 김해 지역에 처제 이름으로 구입된 주택에 살았고, 부인은 충남 논산 지역의 그 학교에 재직하면서 역시 처제 이름의 주택을 구입해서 살았고, 이건 차명 거래 아니냐라는 의혹은요. 네.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명을 들어보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정매국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무슨 투기를 하려면 서울이 아니라 지방 김해에다가 그것도 원룸 다세대 주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처제가 같이 살다가 외국으로 지금 유학을 가기 위해서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2011년도에 출국을 해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는데 그 갈 때 비용을 거기 체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뭔가 좀 월세를 받을 만한 건물을 몰세가던 차에 마침 자기 뭐라 그럴까 형부가 거기 인제대학에서 김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샀다라는 그런 해명이고요. 액수도 그렇게 큰 투기적 욕설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면 해명이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등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쭉 지금 이번 미국 가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출국한 지가 벌써 2011년도에 했고, 최종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2015년 출국한 뒤로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부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쭉 우리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이수혁 간사님이 설명을 했고 거기에 박주선 의원님이나 천정배 의원님이나 정매국 의원님 같은 다른 야당 의원님들은 수긍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그 주장에 동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그 증인채택 추진 등을 위해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이 청문회 연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 연기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일단 와서 본인 해명 들어보고 자료 내고 이거 보면 충분히 그 등기부 등본 보고 다 하면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해 살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진위 듣겠다. 또 일종의 차명거래 의혹은 자료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진상을 밝혀보고 싶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까지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봤습니다.